어제 뭐 보셨어요? 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진을 거듭해오던 JTBC가 설을 기점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먼저 달라진 드라마 성적표가 눈에 들어오죠. 한때는 완성도와 무관하게 나오는 족족 모두 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었잖아요. 먼저 흐름을 바꿔놓은 작품은 토일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풀네임은 기상청 사람들, 사내 연애 잔혹사 편입니다. 4화 시청률이 7.8이에요. 전작 설강화가 최고 3%에서 최저 1%대까지 오락가락 했던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성적표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목 드라마 39이 2화 시청률 5.1로 역시 상승세고요. 반면 시사교양 쪽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월 5일과 1월 12일에 방송됐던 가면 토론회 각각 시청률 1.7, 1.5로 기대에 못 미쳤고 논란만 불러온 채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예능의 경우는 드라마보다는 못하고 시사교양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8%를 넘나드는 시청률로 선전하며 대들보 노릇을 해온 싱어게인 시즌2가 2월 28일에 파이널 라운드를 맞는 터라 바짝 긴장이 되지 싶어요. 따라서 새로이 등장한 마녀 체력 농구부와 톡파원 25시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요. 특히 톡파원 25시는 첫 화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 4회 예정이었는데 6화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규 편성 여부가 결정되겠죠. 특파원 25시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특파원 25시는 해외에 거주 중인 일명 톡파원들이 직접 찍어서 공수해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구성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비대면 토크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죠. 그런데 진행자와 패널이 비정상회담 출연자들이기에 비정상회담 아류라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전현무, 김숙, 양세찬, 이찬원 이외의 나머지 패널들은 하나같이 비정상회담에 고정 출연했던 외국인들이거든요. 다니엘, 알베르토, 줄리안, 타쿠야, 타일러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들이죠. 비정상회담 진행자였던 전현무 씨와는 격이 없는 사이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보기에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곤 합니다. 종종이 아니라 수시로 그래요. 특히 독일인 다니엘 씨와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도 함께했던 사이인지라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노잼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공격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전현무 씨의 말꼬리 잡기 그리고 과한 웃음소리 이게 더 노잼으로 느껴지던데요. 전현무 씨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도 또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도 일관된 자세잖아요. 김숙 씨 역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진행자이다 보니까 오프닝만 봐서는 어느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빤한 구성이기에 오해를 사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저 그런 말장난만 하는 프로그램이려니 하게 되는 겁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옛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이 여기에 양세찬 씨까지 가세하다 보니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산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숙 씨가 의외로 마음이 약한지 제지를 통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진행계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른 이찬원 씨, 다행히 망둥이 노릇을 안 하고 중심을 나름 잘 잡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적재적소에 유익한 질문을 던지며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3화까지 방송된 현재 그 스튜디오에 김숙 씨 말고는 여성 출연자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쉬운 부분을 얘기한 김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화 랜선 직구 코너에서 6나라 톡파원들이 각 나라의 점집을 찾아갑니다. 보통은 예능에서 아이템이 고갈되면 하는 것이 전복이잖아요. 그런데 대바람부터 왜 점집을 찾아갔을까요? 가서 뭘 물었느냐? 진행자들의 운명을 점칩니다. 진행자들의 미래가 시청자가 궁금한가요? 그들이 돈을 얼마나 벌거나 또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그게 시청자가 뭐 그리 궁금하죠? 차라리
코로나19 종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물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몇몇 점술가가 전현무 씨가 2022년에 결혼운이 있다는 점괘를 내놓았어요. 전현무 씨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 전현무 결혼 임박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톡파운 25시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점을 보러 간 건가요? 이게 프로그램 제목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의심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석 주 만에 결별 기사가 또 쏟아집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전현무 씨가 의도하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현무 씨의 개인사를 이용하는 거지. 물론 뭐 합의하는 과정은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전 연애적에는 나 혼자 산다가 이용을 했어요. 이미 결별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예 대상을 위해서인지 애써 봉합을 했었거든요. 2018 연예 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가 올해의 프로그램 상을 수상한 뒤에 그 3월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했고 한혜진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전격 하차하는 수순을 밟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톡파운 25시 홍보를 위해서 결별 인정을 늦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지난 12월 말에 전현무 씨가 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 의아하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스튜디오 분위기를 보면 패널들이나 뭐 진행자들도 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설레발들을 치지 않았거든요. 보통 때라면 막 몰아가기를 하고 남았을 텐데 어쨌든 톡파운 25시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단점부터 꺼내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장점 얘기를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톡파원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전에 비정상회담이 환영을 받았던 것은 남다른 매력을 지닌 그 외국인 출연자들 때문이었잖아요. 이번에도 6나라의 톡파원들이 서로 다른 개성의 매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주 씨, 미국 한예린 씨, 이탈리아 현준혁 씨, 호주 신상훈 씨, 일본 유재윤 씨, 중국의 신아름 씨. 각기 휴대폰 등으로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나 생생한 그 날것의 느낌이 저는 오히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 화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각국의 상황을 돌아봤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의 감염 시에 격리해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프랑스는 격려해 줄래? 이런 식의 권유, 제안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도 실내에서는 의무지만 실외에서는 각자의 선택이자 책임이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이 확진자가 마스크 착용을 한 채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놀라웠어요. 심지어 그의 친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프랑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약 18만 원이 고지되어는 있지만 벌금 내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 중년 부부는 아내는 마스크를 쓴 반면에 남편은 쓰지 않았어요. 아내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고 남편은 강요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이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신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었느냐는 질문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수인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연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물은 것이 아닌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보고 들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3화 랜선 여행 코너에서는 각 나라의 풍광을 소개해 줬는데요. 요즘은 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장면에 모처럼 이렇게 눈호강을 하는 기분이어서 좋더라고요. 언제 가볼지 요원에서인지 더 집중하면서 보게 됐어요. 이미 가보신 분들은 뭐 추억 여행의 느낌으로 또 가보지 못한 분들은 희망사항으로 기록되지 싶습니다. 이처럼 귀한 정보를 전하는 톡파원들의 수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건만 오히려 스튜디오 패널이 늘었습니다. 1화에는 진행자 패널 합해서 8명이었는데 2화부터는 9명이 됐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비대면 토크쇼로 진행하는 마당에 왜 하필이면 이 스튜디오 인원을 바글바글하게 복작복작 충원을 했을까요? 그 사이에 전현무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침 감염이 된 상태에서 스튜디오 녹화를 진행했다면 거기에 있었던 패널들은 전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또 비정상회담의 아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스튜디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6나라에 국한된 정보를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만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다양한 국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정규로 안착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저는 그 톡파원들이 계속 보고 싶거든요.